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소니 픽처스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북미 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복 응징을 천명했고요. 북한 역시 미국 본토를 향해 공격을 하겠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상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review those through a process that's already in place. We've got very clear criteria. We believe in free speech. We believe in the right of artistic expression and satire and things that powers that be might not like. 최근 미국 정부는 김정은 암살을 코미디화한 더 인터뷰의 상영을 앞둔 제작사 소니에 대한 해킹과 테러 협박 배후가 북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이 지금 이제 이 자기의 손이 아닌데 자꾸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조사하자. 이것은 북한의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북한도 이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이런 공동조사를 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천안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하자 했잖아요. 우리가 응하지 않았죠. 그건 주권국가 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비례적 대응은 무엇일까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 외에 핵시설을 마비시키는 무력행동, 또 김정은 통치 자금 봉쇄 등이 속할 겁니다. 또한 극비리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나 컴퓨터망을 해킹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이 되면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 11월 부시 정부와 핵 협상 때 제외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은 지금 이제 북한이 추정했다는 그 근거지. 지금까지 그 근거만을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미국이 테러 지원국을 너무 남발한다. 이렇게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정하고 안 하면 북한보다도 미국의 이 입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거 테러 지원국 지정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실제화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압박을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그 압박의 수단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반응에 미국 전역이 공격 대상이다라는 초강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한 비례적 대응을 초월해서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본토 전역이 공격의 대상이라면서 맞받아친 겁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4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추진으로 힘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북미 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을 한 겁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방문을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내년 5월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다자 외교 석상에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 60주년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53개국 정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초청이 됐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젊고 해외 유학 경험도 있는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미 관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이 맞댄 지역이 좀 짧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아는 이 극동보다도 거의 유럽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예. 또 특히 이 동부아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러시아는 거의 중국 입장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최근에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또 그리고 혹시나 내년 5월 9일이죠. 예. 러시아 전성 기념일 70주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 초청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할까요? 중국도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등극 시점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 또는 장을 높게 발사했다 상당히 불편한 관계 되겠죠. 예. 근데 불편한 관계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적어도 한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 또 나름대로 그 영향을 행사하려면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 3년 동안에 북중 간의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영향 행사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한국과 미국에 압박하려 하는데 그런 정보 입장이 상당히 답답하단 말입니다. 예. 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앞서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부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북중 관계가 전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지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답은 하지 않았지만 북미 관계에 얽힌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